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관리상의 일반 포괄 허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경우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이렇게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국이 오늘 오전 긴급 거시경제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와 공매도 규제 강화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정부가 거둔 세금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1조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긴급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나랏돈 풀기는 늘어나는데 정작 재원은 줄면서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하는 세부 시행 방안이 다음 주 확정 발표됩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겨냥한 핀셋 규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내용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오늘 오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28일부터는 일본의 수출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권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내놨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오전에 한국을 수출관리상의 일반 포괄허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그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또 비규제 품목일 경우 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을 하면 별도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동안 쓰던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도 변경이 된 거죠. 네, 일본은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을 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그동안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하고 우대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등 27개 나라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를 A, B, C, D 그룹으로 나눠서 통칭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그룹 A가 됩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은 그룹 A에서 그룹 B 국가로 지위가 내려가는 셈인데요. 그룹 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룹 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SBS CNBC 권석유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수출 규제 시행 세칙이라는 걸 따로 공개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윤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본이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공포하면서 시행령의 하위 법령, 시행 세칙이라는 거를 또 같이 내놨어요. 네, 일본 정부가 이 1,100여 개의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 허가로 돌릴지 결정하는 건데요. 이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오늘 오전 4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변경된 시행세칙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문서 형태로 공개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세부 내용을 파악 중입니다. 이 개별 허가를 받게 되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90일 안에 수출 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우리 기업들을 곤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에 불화수소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소재 3가지를 개별 허가 대상으로 돌린 바 있었는데 아직까지 허가를 받은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우리 기업들이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또 수출 관리 시스템을 잘 갖춰놓지 못한 일본 소기업과 거래하는 우리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이게 약간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 들어 있었고
덕분에 일반 포괄 허가라는 걸 통해서 수출입을 조금 용이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됐고 그렇다고 해도 특별 일반 허가라는 걸 받으면 우리 기업들이 번거로움이 그나마 좀 덜해진다면서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포괄 허가는 받을 수가 없지만 네. 특별 일반 포괄 허가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는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기업이 내주는 포괄 허가의 일종입니다. 이 수출 기업이 일본 정부의 이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인증을 받으면 정부가 개별 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이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전과 똑같이 3년 단위의 포괄 허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이 화이트리스트 대상이 아닌데도 생산 차질을 겪지 않는 것이 바로 특별 일반 포괄 허가 제도 때문인데요. 이 국가들과 거래하는 상당수 일본 수출 기업의 경우 이미 수출 편의를 위해서 CP 인증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네, 시행 세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또 추가 분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우리 금융시장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언급을 했습니까? 네, 홍 부총리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고 대내적으로는 수출 투자 부진 등 악재가 중첩돼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증시 수급 안전 방안과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가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는 지난 2017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 증시나 외환 시장이 급변하면서 일각에서는 제2의 IMF 가능성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다고요. 홍 부총리는 리스크 전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면서도 과도한 불안 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과거보다 개선됐고 외환 보유액과 순대 채권이 4천억 달러를 넘어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도 정부와 은행이 협력해 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갈등이 여전하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코스피가 1920선을 회복했다가 지금은 다시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약간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제 하락분을 일부 회복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58% 오른 1928.66에 출발하면서 1920선을 회복했는데요. 엿새 만에 반등을 시도하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상승세가 지금은 꺾이는 모습인데요.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중국 위안화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이 증시가 반등한 성공에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부터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1.99% 오른 562.47에 출발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환 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초반을 보이면서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원 30전 내린 1,213원에 출발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환율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미중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 기업들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나설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담합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규제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제도 정비를 검토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담합을 기본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부당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요건에는 산업 합리화와 연구개발, 불안 극복 등 모두 6개의 사유가 포함되는데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업들이 신기술 개발을 위해 공동 R&D를 추진하면서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신청을 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R&D는 공동으로 수행돼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건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수입이 막힌 소재와 부품을 계열사에서 조달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빼주겠다고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도 이게 예외 조항인 만큼 뭐 여기저기 다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공동 R&D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기업 간 공동 R&D가 담합 예외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묘하면서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야 되고요. 또 소요되는 투자금이 과다해 하나의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렵거나 연구개발 성과 불확실에 따른 위험 분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부당 공동행위 인가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지만 R&D를 이유로 한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며 산업부를 통해 업계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일본 여행을 안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부산발 오키나와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 3회 운항 중인 부산에서 오키나와 노선을 오는 23일부터는 운영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아나는 수요에 따른 공급 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들어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이 지난해보다 1조 원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우선 상반기 정부가 걷어들인 국세가 얼마로 집계가 됐습니까?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56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원 줄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을 걷는 속도가 더뎌졌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올해 걷어들일 세수 대비 실제 거둔 세금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 58.6%보다 5.6%포인트 하락한 53%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1년 전보다 적었는데요.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1조 8천억 원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올해 상반기 재정 건전성도 상당히 나빠졌다고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6월까지 38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4대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59조 5천억 원 적자였는데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경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집행을 앞당기면서 적자폭이 늘어난 건데요.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확대됐으나 현재의 세수 진도율을 고려하면 연말에는 정부 예측치인 1조 원 흑자는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지난 5월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특히 미국 브랜드인 줄은 출시 한 달 만에 600만 팟 이상이 팔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이라 정부가 세율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신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이거 언제부터 적용이 될까요? 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는 이달 중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방안 연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결과는 빠르면 10월 말쯤 나오는데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연구 보고서가 나온 이후 본격적인 세율 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소비자가 기준 4,500원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일반 담배는 3,300원이고 일반 담배 한 갑에 해당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한 팟의 세금은 1,769원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거 관련형 전자담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세율이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이었다가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세율 조정을 통해 관련형은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세율이 인상됐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형평성 말고도 이렇게 또 세율 조정에 나선 거는 전체 세금 규모 때문이기도 하겠죠. 네, 세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액상형 전자담배가 많이 팔릴수록 담배 세수는 줄어듭니다. 이미 담배 관련 세수는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8.8% 줄어드는 등 감소세입니다. 현행 세율로 액상형 담배 점유율이 10%포인트 늘어나면 담배세 중 하나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이 2천억 원 감소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는데요.
만약 세율이 최종적으로 인상된다면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자 가격도 이와 연동돼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세부 시행안이 다음 주 초쯤 당정협의 협의를 거쳐서 발표됩니다. 한일 갈등의 발표가 늦춰질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강 기자, 다음 주쯤에 윤곽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재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지연될 것이라는 신중론이 제기됐는데요. 정부가 정책 의지를 확고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세부안이 공개되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10월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특정 지역에 핀셋 규제가 담길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시행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네, 가장 큰 관심은 적용 기준과 지역인데요. 먼저 지역은 서울, 강남 4구 등 고분양가나 시장 과열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둔촌주공 등 이미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니지만 이들을 다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시행 방안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 현행법상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분양가 인하에 따른 이른바 로또 아파트를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 분양 물량이 일시에 쏟아지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 신규 공급이 감소해서 기존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요즘 계절을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면서 가정이나 직장에 공기청정기 들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가운데 일부 제품이 미세먼지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거나 혹은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공기청정기 제품 성능이 떨어지는 것들, 어떤 제품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환경부가 가정용 공기청정기 30개와 차량용 5개 모델의 성능을 검사했는데요. 조사 대상 35개 모델 가운데 5개 모델은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에는 프레코와 아이큐에어 그리고 일본 샤프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보통 사용 면적의 90% 이상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일본 샤프 제품의 경우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86%, 국내 프레코 제품의 경우 75%로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샤프 공기청정기는 유해가스 제거 능력이 54%로 70% 이상인 나머지 제품들보다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수준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하나 평가 지표죠. 안전성 조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조사 대상 35개 모델 모두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가정용 오텍 캐리어 제품과 노루페인트가 판매하는 차량용 필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 물질인 CMIT와 MIT가 소량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실제 가동 중에는 공기 중으로는 방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함유된 유해 물질이 모두 인체에 흡입돼도 위해 가능성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판매사들은 소비자 걱정을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해당 제품을 회수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오늘부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항공회담이 열립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인천에서 아랍에미리트 노선의 증편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비자와 국내 항공사들이 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아랍에미리트가 증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요? 네, 이번 항공회담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인천에서 두바이, 아부다비 노선을 최소 2배 이상 늘려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아랍에미리트 주 14회 노선을 주 28회로 늘려달라는 건데요.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에미레이트 항공과 에티하드 항공은 각각 인천 두바이 노선 주 7회, 인천 아부다비 노선 주 7회씩 운항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이 인천 두바이 노선을 주 7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랍에미리트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증편 요구에 나선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아랍에미리트는 국가적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하면서 노선과 운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증편 요구는 유럽으로 가는 항공 여행객을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에미레이트 항공과 에티하드 항공을 이용해 인천과 아랍에미리트로 오간 항공 탑승객 중 70% 가까이가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해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이들 항공사 운임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유럽 노선과 비교해 20%에서 30% 가까이 저렴했습니다. 이 기자, 그런데 더 저렴한 노선이 늘어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반면에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국내 항공사 입장에서는 좀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 있겠네요. 네, 여행객 입장에서는 공급이 늘어 가격이 인하된다면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증편에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가격 때문에 승객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항공노선회담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립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가 2기 최고 경영자 선정에 나섭니다. 업계에 따르면 K뱅크는 오늘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차기 행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논의합니다. 임추위는 차기 사장 후보자를 선정한 뒤 다음 달 23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18곳을 할부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30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할부거래법과 또 표시광고법에 따른 위법 점검을 한 결과 각각 23건과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 시정 조치할 예정이고 또 자본금 가장 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것에 대해서 한미연합훈련과 최신 무기 도입 등을 겨냥한 것이라며 경고를 새겨들으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어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위력 시위 사격은 외세와 함께 침략 전쟁 연습에 광분하는 남조선 군부 호정광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남조선의 각종 공격형 무장 장비들이 계속 증강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사라질 수 없고 또 불신과 적대의 골도 깊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죠. 이 가운데 국내 증시는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 내림세를 보이며 1,909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1,900선이 지지될지 지켜보셔야겠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1.27% 상승 흐름을 보이며 558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6세대 낸드 양산에 돌입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갤럭시 노트 10 공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하락 전환했는데요. 0.34%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이오주 역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신라젠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가 싶었더니 현재 15%가량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1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4.6%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과 관련한 카피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주가는 계속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K이노베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핵심 원료를 대량 확보했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현재 1.2%가량 빠지며 16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저가를 경신한 제주항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노선 수요가 감소한 데 따른 부진 우려에 더해서 5년 만에 분기 적자 전환 소식에 현재 신저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 3.96% 하락하며 23,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